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안녕하세요. 해커스텝스 청의 강로사입니다. 자, 이렇게 2022년 12월 예상 특강으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강의 들으시기 전에요. 해커스 영어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문제 다운받아서 미리 먼저 풀고 오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파트 1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자, 파트 1은 어떤 문제들이 나오나요? 바로 한 문장을 드린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한 문장에 어울리는 문장을 찾아주시는 게 바로 파트 1에서 할 일이죠. 자, 그러면 1번 문제 같이 한번 들으면서 문제 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에요. Number 1. Hello, is Ms. Liu available to talk? 자, 이 문장을 들어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아, 전화할 때 하는 말이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 금방 감이 오시나요? 자,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한 다음에요. Is Miss Liu가요? Available to talk? 자, 지금 얘기할 수 있나요? 통화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통화 가능하느냐 라는 여부를 물어봤기 때문에 대답에는 가능하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자, 그럼 그거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되뇌이시면서 보기 한 번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A번부터 들어볼까요? A. I think so. Let me transfer your call. 자, I think so. 그런 것 같아요. available 한 것 같아요 하면서 그러면 그 뒤에 이어지는 말도 바꿔드릴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줘야 됩니다. Let me transfer your call. 제가 당신의 전화를 이렇게 돌려드릴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A부터 답이 나와버렸네요. 자, 그래도 B, C, D 꼼꼼하게 들어보셔야지 되겠죠? 자, B 들어볼게요. B는요? B. I'm afraid I don't have enough space. 자, I'm afraid 다음에는 내가 걱정하는 안 좋은 것들이 나와야 되죠. I don't have enough space. 제가 충분한 어떤 공간이 없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지금 저 어떤 특정 사람한테 전화 통화가 가능한지 물어보는 질문이랑 관련이 없는 대답이네요. 자, C도 들어볼게요. C. Of course, she will return next week. 자, of course 하면서 마치 바꿔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그녀가 다음 주에 옵니다 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자, 앞뒤가 맞지 않는 전형적인 오답이 되겠죠. 자, D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 I don't know who talked to her last night. 자, 두 개의 문장이 합쳐져 있어요. I don't know, 모르겠습니다. 무엇을요? 누가 그녀와 어저께 밤에 이야기를 했는지라는 얘기예요. 앞에 보면 문장에 그녀랑 통화할 수 있나요? 라고 해서 talk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죠. 그 단어를 그대로 가져다 사용을 하면서 왠지 관련이 있는 것 같아 보이게 만든 전형적인 오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통화가 가능하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어젯밤에 누가 그녀랑 얘기했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은 역시 어울리지 않는 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통화가 가능합니까? 라는 여부를 묻는 질문에 가능하다, 아니다 라고 대답하는 A번을 여러분들이 답으로 골라주실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2번 문제로 가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2. How long have you been with your company? 자, how long으로 물어봤어요. how에서 끊지 말고 how long까지 여러분들 한 덩어리로 묶어서 들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how long 뭘 물어보는 의문사인가요? 바로 기간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의문사로 시작하는 문장들은 의문사가 문장의 왕이죠. 그래서 답변에는 저 how long에 해당하는 기간을 나타내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기간을 물어봤는지 한번 볼까요? Have you been with your company? 즉, 회사 다니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럼 얼마 됐습니다. 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A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요? A. It'll be 7 years next month. 자, it'll be 7 years next month. 다음 달이면 7년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간을 물어보는 how long에 아주 적합하게 어울리는 답변이 A부터 나왔네요. 자, 그래도 B, C, D 꼼꼼하게 들어보셔야지 되겠죠? 자, B도 들어볼게요. B. It offered a high wage and benefits. 자, it offers 그랬어요. 그것이 제안을 했대요. 무엇인가? it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바로 앞에 나오는 문장에 회사가 되겠죠. 회사가 제안을 했대요. 무엇을요? A high wage, 굉장히 높은 그 월급과 그다음에 benefits, 편익을 제안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정말 좋겠지만 how long으로 기간 물어보는 질문에는 어울리지 않는 답이 되겠죠. C도 들어볼게요. C는요? C.
I'm hoping to see my manager. 자, I'm hoping to see my manager. 매니저를 만나기를 바라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뭔가 회사의 어떤 세팅에서 이루어지는 대화가 되니까 이렇게 manager 이런 관련된 단어가 나오면 왠지 그럴싸한 느낌이 들죠. 하지만 이 답은 얼마나 회사를 오래 다녔느냐라는 질문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답변이 되겠죠. D도 들어볼게요. D. Within the next 3 weeks. 자, 이 답과 헷갈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how long이라고 물어본 거 들었어요. 자, 그런데 왠지 모르게 기간을 나타내는 것 같은 표현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아닌가 하고선 낚이기가 너무 쉬운데 저 의미를 한번 볼까요? Within the next 3 weeks 했으니까 앞으로 이제 앞으로 올 3주 안에라는 뜻이에요. 자, 이것은 얼마나 회사 오래 다니셨나요? 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의문사 의무문이에요. How long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기간을 물어봐야 되는데 뒤에 나오는 세부 내용들을 한번 보니까 회사 얼마나 다니셨냐는 얘기네요. 자, 그거에 알맞는 기간을 나타내는 답변 A를 답으로 골라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로 가볼게요. 3번 문제부터는요, part 2예요. 세 턴의 대화 끝에 어울리는 대사를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Number 3. Do you want to try out that new Indian restaurant later? 자, do you want to 원하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무엇을요? Try out that new Indian restaurant later 이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우리 새로 생긴 Indian restaurant 한번 가보고 싶으니? 라고 물어봤어요. 자, 가보고 싶으니지만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상대방한테 제안하는 거죠. 자, 그 제안에 대해서는 가자 말자 하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어요. 그러면 답변 한번 들어볼까요? I'd love to, but I can't. 가고 싶은데 안 된대요. 그러면 안 되는 이유도 한번 설명을 해주겠죠? I've got an errand to run. 자, I've got an errand to run 이라고 그랬어요. 자, errand라는 단어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은데 바로 심부름이에요. 그래서 나 지금 가야 되는 심부름이 있어서 못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Oh, I see. What about tomorrow then? 자, 이런 식으로 다른 때 괜찮으냐라고 또 다르게 제안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 말에 포인트를 두셔야 돼요. What about tomorrow then? 이라고 그랬어요. 자, then 할 때 이 갈고리 발음 여러분들 잘 구별하실 수 있지요. TH 발음은 두 가지로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디귿 발음과 비슷한 소리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쌍디귿 소리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D 발음과 다르기 때문에 이러고 여러분들이 잘 귀로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때 내는 그러면 정도로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내일은 어때? 라고 다시 한번 제안을 했어요. 자, 그런 제안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이 가능하죠? 바로 그 제안을 수락하거나 거절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 생각해 가면서 보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은 어떠니? A는요? A. Yes, I'm certain that I've tried that dish. 자, yes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왠지 앞에서 얘기한 그 제안을 수락하는 것 같이 들리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만족하시면 안 되고 뒤에 내용이 자연스럽게 계속 이어지는 뒤에도 맞는 내용인가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I'm certain that, I'm sure that이랑 똑같은 얘기죠. 무엇을요? I've tried that dish. That dish. 그 요리 나 먹어봤다라고 확신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내일 그 새로 만든 인디언 레스토랑트 가는 건 어떠니? 라는 제안이랑은 관련이 없는 답이 되겠죠. B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는요? B. Their food is delicious. 거기 음식 너무 맛있어 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 많이 하잖아요. 거기 음식 너무 맛있어. 자, 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내일 가는 건 어때? 라는 표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레스토랑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food, delicious 이런 표현이 나오면 왠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낚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아주 전형적인 오답이 되겠습니다. C도 보도록 할게요. C는요? C. Sure, but we'll probably need a reservation.
자, sure 하면서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 같이 시작을 했어요. 그럼 뒤에도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랬죠. But 이랬습니다. 하지만 will probably 우리는 아마도 need a reservation. 우리 예약이 필요할 걸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그러면 내일 가는 거 이미 수락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내일 가는 거에 관련돼서 예약이 필요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앞뒤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쭉 이어지고 있는 C가 답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D도 들어볼게요. D는요. D. It's a little out of date. 자, out of date라는 표현은요, 바로 구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t's a little out of date. a little 하면은 조금 이런 얘기죠. a bit이랑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it's a little out of date 하면은 그 약간 구식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말로 역시 제안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는 내용과는 관련이 없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정리합니다. 제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그때는 수락이나 거절의 답변을 골라주셔야지 되는데, 자, 제안이 이제 뭔가 약간 어디 가자 이렇게 두 번이나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어지간하면 가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반반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거절한다고? 네,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이에요. 자, 4번에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구나. 먼저 어휘부터 정리할 건데요. rather 이라는 표현에 꽤 상당히 약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저런 의미로 쓰일 수 있다.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단어 어떻게 발음나요? x 이렇게 나누지 마시고요. exhausted, z 발음으로 납니다. exhausted. 제가 이렇게 발음하면 그래 하고 듣지만 마시고 여러분들도 같이 발음을 해보세요. 내가 한번 발음을 해보는 거랑 그냥 듣기만 하는 거랑은 많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exhausted라는 표현은 tired보다 더 많이 막 기진맥진, 탈진하고 고갈된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여기다 여러분들 완전 중요 표시 좀 해주세요. 별표 막 할 건데요. could use, can use가 꼭 사용할 수 있다가 아니고요.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알아두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take a toll 하면은 뭔가 피해를 주다. take a toll on까지 쓰면요. on 다음에 나오는 무언가에다가 큰 피해 혹은 타격을 주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런 어휘를 정리를 해봤으니까 우리 이제 4번 문제 들어볼 수 있겠죠. 자, 4번으로 가볼게요. Number 4. Kim, you look rather exhausted. 자, you look rather exhausted 했어요. 자, rather에 꽤 상당히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아까 우리가 정리했기 때문에 너 되게 exhausted 해 보여, 굉장히 지쳐 보여 라는 얘기가 되겠죠? I could use some shut-eye. 자, I could use 아까 무슨 뜻이라 했어요? 사용할 수 있었어 아니고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요? Some shut-eye. shut-eye. 우리도 사실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서 눈을 붙이다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바로 그 표현이 shut-eye가 됩니다. 그래서 난 눈 좀 붙여야겠어 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왜냐면요. It was too loud to sleep well last night. It was too loud. 너무 시끄러웠어요. To sleep well 하기에는 요 용법 여러분들 아시죠? 그죠? 그래서 뒤에 있는 것 하기에는 너무 이랬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젯밤에 sleep well 하기엔 너무 loud 했어요. 너무 시끄러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Are you okay? Has this been happening often? 자, are you okay? 너 괜찮니? 라고 얘기하는 저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마지막 말에 포인트를 두기로 했었죠. 그래서 has this been happening often? 라고 얘기했어요. 한마디로 무슨 얘기예요? 이것이 자주 발생했었습니까? 과거로부터 쭉 봤을 때 자주 발생하는 일이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답변은 어떤 얘기가 나오겠어요? 자주 있었다, 없었다, 그렇다, 아니다에 대한 여부를 물어보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래서 그렇다, 아니다에 대한 답변이 나와줘야 되겠죠? A부터 그 생각을 하면서 들어볼게요. 이 일 자주 있었나요? A는요? A. The doctor said that he needed surgery. 자, 의사가 그러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수술을 필요로 한대요. 자, 지금 어저께 밤에 잘 자고 못 자고 난 너무 시끄러워서 못 잤었고 그래서 이 일이 자주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랑 수술하는 거랑은 아무 관련이 없죠.
자, B로 가보겠습니다. B. At just about midnight. At just about 하면은 대략 몇 시쯤에 할 때 우리가 쓰는 전치사가 at이잖아요. 자, midnight. midnight은 밤 12시를 얘기하죠. 그래서 대략 한 12시 한 반 정도쯤에 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은 자주 있었느냐라는 이야기에 대한 대답으로는 역시 어울리지가 않네요. 자, C로 가볼게요. C. The incident has taken a toll on them. 자, them이 사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앞에 나오지 않았죠. 보통 이런 식으로 대명사가 나올 때는 이 them이 누구를 가르치는지 앞에 문장에 나와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일단 them이 없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예요? 그 사건이 그들에게 타격이 컸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역시 관련이 없는 답이 되겠고요. D 들어볼게요. D는요? D. Ever since I got new neighbors. 자, 내가 새 이웃을 맡게 된 ever since 그 이후로 줄곧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일이 자주 있어 왔느냐? 그렇다 아니다의 의미를 담고 있는 간접응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놓고 yes나 no가 나오지는 않지만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은 그렇다 아니다의 의미를 안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새 이웃이 생긴 이후로 줄곧 일해 왔어 라는 거는 자주 있는 일이었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다시 정리할게요. 자주 있어 왔느냐? Have this been happening often? 이라는 질문에 대해선 그렇다, 아니다 라는 그 여부를 밝혀주는 답이 나와야 되는데 꼭 yes나 no가 등장하지 않더라도 이와 같이 뭔가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간접 응답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 절반 이상이 나올 수 있어요. Part 1, 2에서 절반 이상이 그렇게 나오지 아주 정직하게 yes, no로 답변이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 5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문제는 Part 3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Part 3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나요? Part 3에서는 역시 대화의 형태로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남자와 여자가 대화를 한 6에서 8턴 정도로 나누게 됩니다. 자, 그걸 가지고 이제 자연스러운 문장 고르는 건 끝났고요. 여기서는 문제를 풀게 되죠. 자, 그러면 오늘의 대화를 한번 들어보기 전에 어떤 어휘들이 나오는지 또 한번 확인해 볼게요. top notch 라는 표현은요, 최고의 아주 뛰어난 이란 뜻이에요. top notch.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experience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경험하다예요. 그래서 experienced라고 얘기를 하면은 경험이 있는, 경험이 풍부한 이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persuade 하면은 설득하다, 납득시키다. 같은 의미의 표현으로 convince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입니다. Number 5. Listen to a conversation between a job applicant and a human resources manager. 자, 이런 식으로 Part 3에서는요, 앞에 시작하기 전에 이 대화의 어떤 세팅, 그죠?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는 말이 나와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구나 라는 걸 미리 아실 수 있고, 그래서 이 대화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팁 드렸어요. 앞에 Part 1, 2에서는 뭔가 따로 준비 시간이나 쉬는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여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나오는 시간을 살짝 여유를 가지고 숨 쉴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하시면 정말 좋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job applicant 하면은 어떤 job을 이게 지원하는 사람, 그죠? 지원자, 구직자와 그다음에 human resources manager. human resources는 뭐예요? 자, 우리 시험에 보면은요, 회사에 있는 다양한 부서 이름들이 나오는데 human resources는 바로 인사과, 즉 이렇게 사람 구직하고 이런 것에 관련된 부서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human resources manager와 그 다음에 구직자 사이의 대화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들어보시게 될 겁니다. Hello, Mr. Williams. I'm here for my job interview. 자, 이 문장을 보니까 여자가 job applicant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겠죠? Mr. Williams한테 인사를 하면서 저 여기 job 인터뷰 때문에 왔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You're Miss Hayes, right? Let me find your file. Please take a seat.
자, 이 사람도 You're Miss Hayes, right? 하면서 상대방을 당신 Miss Hayes 맞죠? 하면서 제가 당신 파일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볼게요. 잠깐 앉으세요. 라고 자리를 권했어요. You can see that, although I don't have much experience, my grades were top-notch. 자, 가운데 살짝 삽입구가 있죠? 여러분들 얘네들이 끊을 때 나도 같이 끊어주면서 뒤에다 붙여가면서 문장을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You can see that. 보시다시피 이렇게 시작했어요. 하지만 조금 뭔가가 있어서 중간에 삽입을 하죠. Although 뭐지만은요. I don't have much experience. 제가 뭐 경험이 많은 건 아니지만요. 하면서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걸 뒤에다 붙여요. My grades were top notch. 제 성적은 정말 최상위죠. 하면서 자기의 어떤 강점을 드러내고 있어요. Yes, I see that, but we are looking for a more experienced employee. Yes, I see that. 그러네요. But 하면은 그 뒤에는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we're looking for 우리 찾고 있는데요. A more experienced employee. 우리는 좀 더 경험이 많은 직원을 찾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지금 떨어질 것 같아요. 그죠? I have worked in this field. I also brought a letter of recommendation from my previous boss. 여자는 굴하지 않고 얘기합니다. I have worked in this field. 여기서의 field는 무슨 뜻이에요? 바로 이 영역, 그죠? 분야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 이 분야에서 일한 적 있어요. 라고 하면서 I also, 제가 또한 bring의 과거형이죠. 자, 그래서 뭘 가져왔냐면 a letter of recommendation.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통으로 들으셔야지 되겠죠. 바로 추천서입니다. 추천서 누구로부터요? My previous boss. 제가 그 전에 같이 일을 했던 boss로부터의 추천서도 가져왔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Can I have a look at it? It will probably help your application. Can I have a look at it? Have a look at 무언가를 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것 좀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추천서를 얘기하는 거죠. 제가 그 추천서 좀 볼 수 있을까요? It'll probably 아마도 도울 거예요. 무엇에 도움이 되느냐면 your application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큰일 날 뻔했는데 다시 또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 대화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서 문제를 한번 들어보시는 거예요. Question. What is the woman mainly trying to do? 메인 문제예요. 바로 중심 내용 문제죠. 중심 내용 문제 부분에서는 자잘자잘한 어떤 세부 정보는 사실 필요가 없고요. 큰 굵직굵직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전체적으로 벌어지고 있는가를 한 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이랬는데 저랬는데 이렇게 다른 게 아니라 간단하게 전반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마치 한 줄로 정리하듯이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서머리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자가 지금 mainly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보기를 통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A는요. A. Request a letter of reference from a former employer. 자, request 구하고 있어요. 무엇을요? A letter of reference. 이것도 역시 그냥 recommendation 비슷한 얘기죠. 그래서 참고가 될 만한 letter를 former employer 아까는 뭐라고 나왔었어요? previous boss라는 표현으로 나왔는데 그 전에 어떤 고용인에게 그 a letter of reference를 구하고 있다? 전혀 아니죠. 자, B로 갈게요. B. Explain her reasons for applying for a role. 자, explain her reasons. 그녀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For applying for a role. 자, 이 어떤 역할, 그 position에 지금 자기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전 이래서 지금 여기 지원을 합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자, 아니죠. 자, C 볼까요? C. Persuade the man to hire her for a position.
자, persuade 하면은 납득시키는 거예요. 누구를요? 남자를요. To hire her, 그녀를 그 자리에 어떤 특정 자리에 hire 해달라고 남자를 설득하고 있어요. 자, 이게 맞죠? 여자는 처음부터 남자에게 제 성적 top notch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남자가 우리는 좀 더 경험이 많은 사람을 구하는데 저 여기서 일한 적 있어요. 이렇게 본인의 어떤 강점들을 계속해서 드러내면서 자기를 그 포지션에 hire 해달라고 남자에게 어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답이 C라는 거를 금방 아실 수 있고요. D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는요. D. Convince the man to give her an application form. 자, convince the man to까지는 앞에 거랑 똑같다라고 보셔도 돼요. 근데 남자한테 뭘 해달라고 하고 있는 중이래요. 그녀에게 application form, 바로 뭐예요? 지원서를 달라. 라고 지금 남자를 설득하고 있대요. 지원서 달라는 거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답이 C다. 네, 지금 전체적으로 여자가 하려고 하는 거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대충 봐가지고 이렇게 뭔가 앞에서 나왔던 것 같은 내용들이 나온다고 해서 바로 낚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한 줄로 서머리하는 게 중심 내용 문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렇게 답을 정확하게 잘 골라낼 수 있어야지 되겠죠. 자, 그 다음 우리 요번에는 Part 4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art 4는 어떤 부분이에요? Part 4하고 5는 사실 우리가 보통 묶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담화문으로 이어져 있죠. 담화문은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말하는 스피치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4하고 5하고 비교해보면 아무래도 4이 조금 더 짧은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Part 4 같은 경우는 한 문제씩 연결이 되죠. 자, Part 5는 두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Part 4에는 6문제가 나오고요. 이렇게 해서 두 문제가 나와서 총 6문제, 4문제, 그래서 10문제로 이루어져 있는 게 4하고 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번에 6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6번 문제에 어떤 단어들이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 거예요. 자, publicized라는 것은 알려진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저렇게도 쓸 수 있지만 highly publicized 혹은 widely publicized와 같이 널리 알려진으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hazard라는 표현은 위험 이렇게 명사로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위태롭게 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behind the wheel 하면은 운전하다의 의미고요. ban은 금하다 혹은 금지의 명사로 쓸 수 있습니다. density라는 것은 촘촘함을 의미하는 밀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federal, 연방 정부의, 그래서 federal하고 그 자치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죠? 그래서 federal이라는 건 전체 연방 정부를 의미하는 표현. 자, regulation 하면은 규정이나 규제를 의미하는 표현이죠. 자, 단어 어휘 반드시 발음해 보면서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6번 문제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Number 6. Many states are banning drivers from using cell phones due to highly publicized reports regarding the hazards of cell phone use while behind the wheel. 자, 많은 주들이 are banning 했어요. 아까 ban이 무슨 뜻이었어요? 금지하다였죠? 그래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drivers를요. 뭐 하는 걸 금하냐면 using cell phone을 금하고 있어요. 자, 왜냐하면 할 때 그 due to죠. 그죠? highly publicized report. 자,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publicized예요. 그래서 highly publicized 하면은 널리 알려진 리포트 때문이죠. 자, 무슨 얘기냐면 regarding the hazards of cell phone use while behind the wheel. 즉, 운전할 때 셀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리포트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많은 주들이 운전자들이 셀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처음 부분이 늘 중요하죠. 처음에서 주어가 나오는 주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셀폰, 운전과 셀폰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 아실 수 있겠습니다. Some have restricted the use of cell phones only while the vehicle is in motion, while others have introduced a ban on their use by all drivers, regardless of whether the vehicle is parked or driving.
자, some have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저 some은 뭐예요? 몇 주들은 이런 얘기가 되겠죠. Some states가 돼요. 어떤 주들은요, restricted the use of cell phone을 어떨 때에만요, only while the vehicle is in motion, 즉 차가 움직이고 있을 때에만 이렇게 restrict를 하는데 제한을 하는데 while 하면은 그 뒤에는 반면하고 다른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others는 other states가 돼요. 다른 주들은요. have introduced 여기서 이거는 소개하다 아니고 어떤 법을 도입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요. 이런 금지법을 도입을 한 거예요. They're used by all and they are used by all drivers. 모든 운전자들이 regardless, 뭐 상관없이에요. 뭐가요? 자, 차가 파크되어져 있던, 드라이빙을 하고 있던 상관없이 셀폰을 사용하지 못하게끔 금지를 하고 있대요. The government transportation report shows that, overall, crash rates have been lower in the states with bans in place, with the biggest difference being observed in high traffic density areas. 자, 우리 앞에서부터 쭉 그냥 이해를 하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The Government Transportation Report가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떤 걸 보여주냐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crash rate, 즉 교통사고율이 되겠죠. 그게 더 낮았대요. 어떤 주냐면 금지가 시행되고 있는 주에서 훨씬 낮았다라는 거죠. With the biggest difference, 굉장히 가장 큰 차이를 보였대요. 큰 차이가 보여진대요. 어느 면에서요? High traffic density areas. 즉, 굉장히 교통량이 많은 밀집된 그런 지역에 있어서는 아주 더 큰 어떤 차이점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문제 듣겠습니다. Question. What is the speaker mainly talking about? 자, 화자가 주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중심 내용 문제이기 때문에 큰 그림만 얘기해 주시면 되겠어요. 디테일들보다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줄 정도로 서머리할 수 있게끔 전반적으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요? A. The federal government aimed for a decrease in regional accidents. 자, 연방정부가요,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냐면 지역적인 어떤 사고의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대요. 근데 연방정부, 지역정부 이런 이야기는 나온 적도 없었죠. B. The introduction of regulations restricting cell phone usage by drivers. 자,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규제의 도입이에요. 어떤 규제냐면 셀폰 사용에 대한 드라이버들이 셀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restricting 하는 regulation의 도입에 대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맞죠? 그죠? 자, C로 가볼게요. C는요? C. Careless driving cannot be blamed entirely on cell phone use. 부주의한 운전을 어떤 탓을 다 할 수 없대요. entirely 전체적으로 셀폰 사용으로에만 이렇게 책임을 부과할 수는 없어요. 이런 얘기가 전혀 나온 바가 없었죠. 부주의한 운전과는 이 본문이 관련이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갈까요? D. Drivers in cities are more dangerous than other drivers. Drivers in city, 도시의 운전자들이 다른 운전자들보다 더 위험해요. 이런 얘기는 나온 적이 없었고요. 전반적으로 일단 셀폰 유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한 규제를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셀폰 사용 규제에 관련된 이야기가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메인 문제의 답으로 여러분들이 고르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답이 B구나라는 거를 금방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Part 5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Part 5에서는 하나의 지문과 그 다음에 두 개의 문제로 연결되어 있는 요 포맷이 두 개가 나와요. 그래서 총 문제는 4문제가 되겠고요. 한 10문장 정도의 꽤 긴 담화로 이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2번 늘려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2번의 기회를 잘 살려서 문제를 풀어주셔야지 되겠죠? 자, 그러면 7번, 8번에는 어떤 어휘들이 등장을 하는지 먼저 보고 갈까요? 신화에 나오는 이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그런 신화 있잖아요. 자, mythical이라고 발음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revere
revere 이 단어는 숭배하다라는 뜻이에요. 같은 의미를 가지는 단어론 worship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같은 의미를 가지죠. 자, 그 다음 무언가를 꾸미다, 장식하다, adorn. 그 다음 전복하다, 타도하다, 뭐 왕위를 전복하고 뒤집고 이런 것 얘기할 때 overthrow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amulet, 바로 부적이 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가 나올지 굉장히 궁금하죠? 자, 7번, 8번 또 담화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mythical god Horus was one of the most loved and revered figures in ancient Egypt, and was worshipped across the region for centuries. 자, 맨 처음에 The mythical god Horus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신화 속에 나오는 신인 호러스는 이렇게 나와요. 아, 호러스에 대한 그 담화가 나오려나 보다라는 거 금방 아실 수 있겠는데 혹시 호러스가 뭔데? 라고 모르신다 하더라도 이미 신화에 나오는 신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 수 있고요. 그 뒤로는 설명이 나오니까 그 설명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one of the most loved, 가장 사랑받고 그 다음에 숭배되어진 인물 중에 하나예요. 어디에서요? 고대 이집트에서. 이게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가장 사랑받고 숭배된 그런 인물 중에 하나래요. 그리고 그 호러스는요, was worshipped. 똑같은 표현이죠. 이 revered하고 worship하고는 똑같은 표현인데 같은 단어 두 번 쓰기 싫으니까 저렇게 다른 단어를 사용을 했네요. 그래서 역시 숭배되어졌어요. Across the region for centuries. 그래서 이 지역에서 굉장히 오래도록 몇 세기 동안 굉장히 숭배되어져 왔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His image, depicted as that of a falcon or a man with a falcon head, frequently adorned the walls of important buildings. 자, 그의 모습은 하고서 depicted 어떻게 묘사가 되냐면요. As that of the falcon 했어요. falcon이라는 새 있잖아요. 독수리 비슷하게 생긴 새. 나 뭔지 본 적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나시죠? 그래서 that of a falcon or a man with a falcon head. 그래서 사람인데 머리만 falcon으로 묘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예 그 새 자체로 묘사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frequently 자주 뭔가 장식이 되어진대요. 어떤 굉장히 중요한 건물에 벽에 장식이 되어질 정도로 굉장히 beloved 되고 있네요. 그죠? revered 되고 있고요. One of his eyes, known as the Eye of Horus, was portrayed with a tear line underneath. One of his eyes, 그의 눈 중에 하나 흔히 뭐라고 알려져 있냐면 이렇게 아예 고유명사처럼 알려져 있네요. horse의 눈이라고 알려져 있답니다. The eye of horse라고 알려져 있는 그의 눈 중에 하나는요. 어떻게 보여지냐면 tear line, 즉 그 아래쪽에 underneath, 그 아래쪽에 눈물 같은 라인이 있는 걸로 묘사가 되어진대요. This symbol had particular importance to the ancient Egyptians, as they believed that it could bring protection to its bearer, whether living or dead. 자, 이 심볼은요, 굉장히 중요함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한테요? 고대 이집트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이 어떻게 믿었냐면 그것이 바로 the eye of horse가 되겠죠. 그것이 could bring protection, 보호를 해준대요. 누구를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사람을 보호해준다. Whether living or dead, 살아있건 죽었건 그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굉장히 보호를 가져온다, 즉 보호해준다 라는 의미에서 ancient Egyptian들이 굉장히 좋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계속 들어볼게요. The story behind this unique symbol lies in ancient Egyptian mythology. 자, the story behind this unique symbol까지가 전부 다 주어져. 그래서 이 독특한 심볼의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 고대 이집트의 어떤 신화에서 찾을 수가 있대요.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등장하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오겠죠? Horus's father was the rightful king of Egypt. 자, Horus's father, 호르스의 아버지는요, was a rightful king of Egypt. 이집트의 rightful king, 아주 정당한 왕이었어요. However, before Horus was born, his father was overthrown by his uncle Set.
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뒤에는 이게 뭐지? 라고 여러분들이 귀에 잘 안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시험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저런 거 나와도 일단은 계속 들으셔야지 됩니다. 듣다 보면 알게 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뭐 하나에 묶여서 이거 뭐지? 이거 뭐지? 하느라고 뒤에 부분을 못 듣게 되면 안 돼요. 자, 무슨 얘기가 나온지 볼까요? 하지만 호러스가 태어나기 전에요. 그의 아버지는 was overthrown by 누구에 의해서니까 전복이 되어진 거네요. 원래 아버지가 이 호러스의 아버지가 rightful king인데 그의 uncle인 Seth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전복이 된 거죠. 왕위가 전복이 됐어요. When Horus grew up, he attempted to get his revenge on Set and fought him in numerous battles for the throne. 자, 호러스가 자랐을 때요, he attempt to 뭘 했냐면은요, get his revenge on Seth, 그러니까 엉클에 대해서 어떤 복수를 하려고 시도를 했고요. 그리고 he fought him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그는 싸웠어요. And numerous battles for the throne, 즉 왕위를 위해서 삼촌이랑 엄청 많이 싸웠대요. According to the myth, Set tore out Horus's eye and threw it away. 너무 끔찍하네요. 자, 이 신화에 따르면 셋은요. 이렇게 나오면 셋이 사람 이름인가 봐 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면서 이해하실 수 있죠. 셋은요. tore out, 즉 tear의 과거형이죠. 그래서 뜯어냈대요. 무엇을? Horus's eye, 호러스의 눈을 뜯어냈고 throw it away, 던져버렸대요. For this reason, the eye of Horus has a distinctive shape to show how it was removed. 이러한 이유 때문에 the eye of Horus는요, has distinctive shape, 굉장히 독특한 모양새를 가지고 보여주고 있다. to show,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how it was removed, 어떻게 제거되었는지 그거를 다 보여주는 독특한 모양을 가지고 있답니다. Fortunately, the eye was magically restored by another Egyptian god. Fortunately, 운이 좋게도 the eye, 눈은요, magically restored 됐어요. recovered죠? 회복이 된 거예요. by another Egyptian god, 다른 이집트의 신에 의해서 다 회복이 되었답니다. 치료가 된 거예요. Consequently, the ancient Egyptians believed that the eye of Horus had magical properties and depicted it on funeral amulets, jewelry, and even on boats.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뭐라고 믿었냐면 the eye of Horus가요, magical properties, 어떤 마법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depicted it, 그거를 어디다가 묘사를 하는 거예요. 뭐 새기거나 하는 그런, 아까는 뭐로 나왔었어요? adorn이라는 표현으로 나왔었죠. 그래서 funeral amulet, 즉 장례에 쓰는 어떤 부적이라던가 아니면 jewelry, 그 보석이라던가 and even on boats, 심지어 배에도 이렇게 호러스의 눈을 장식을 하고, 즉 이제 새기고 이렇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럼 전반적으로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가 이해를 다 했으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까요? Question number 7. Which is correct according to the passage? 자, 여러분들은 플레이 1을 듣고 나서 문제를 한번 이미 확인을 하셨고, 그래서 세부 정보 문제구나라는 걸 알고 계신다라는 전제 하에 A부터 들어보면서 맞는 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Ancient Egyptians carved Horus figures to represent long life. 자,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carved, depicted, adorned 여러 가지 표현들이 앞에서 나왔었죠. 호러스의 figures를 이렇게 가지고 새기고 하는 건 좋은데 represent long life, 장수를 의미한다? 아니었죠.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호해 준다라고 얘기했지 장수의 이야기는 나온 적이 없었죠. B. Horus was worshipped as a one-eyed god by the Egyptians. 이집트 사람들에 의해서 눈이 하나인 신, 이렇게 한 덩어리죠. 눈이 하나인 신으로 숭배를 받았다. 눈이 한쪽이 이렇게 뜯겨나갔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눈이 하나예요 라는 이야기는 없었어요. 그죠? C. The Eye of Horus originated from a mythical family fight.
자, The Eye of Horus는요, 어디에서 그 기원을 가지고 있냐면, 신화 속에 등장하는 가족의 싸움, 즉, 누구랑 싸웠었어요? 아까 Uncle Set이랑 싸웠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D도 들어볼게요. D. Paintings of birds were common in ancient Egyptian art. 고대 이집트의 미술에는요, 새를 그리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이었다. Even though 우리 horse가 어떤 falcon의 모습 혹은 falcon head를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묘사가 되었다라는 표현이 앞에 나와 있었지만 그것이 고대 이집트의 모든 미술에 새 그림이 그려지는 거다. 그런 게 굉장히 일반적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기는 조금 어렵죠. 자, 그래서 우리는 보기를 다 읽어보고 나서 답이 C구나. 왜냐하면 엉클 셋과의 어떤 싸움의 기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위에서 얘기한 거를 그대로 반영하는 C를 답으로 골라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8번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 number 8. What can be inferred about Set from the passage? 자, 아까 앞에서 나왔던 Uncle Set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내용. 자, 하지만 앞에 나왔던 내용이 paraphrasing 돼가지고서 나오는 거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죠? A부터 보기 들어볼게요. A는요? A. He was the first ruler of the ancient Egyptian kingdom. 고대 이집트 왕국의 첫 번째 ruler, 저 rule이 뭐예요? 통치하다. 그래서 ruler 하면 통치자죠. 첫 번째 통치자다라는 이야기는 등장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 B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는요? B. He was honored for achieving victory over Horus. 자, achieving victory over Horus, 즉 호러스에게 승리를 거둠으로써 영예로워졌다라는 표현 아니죠, 그죠? 자, 그 다음으로 갈게요. C. He was the most powerful magic user among the gods. 자, he was the, 그는요, 이 Set은 가장 powerful magic user이었대요. 다른 신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어떤 마법을 사용하는 사람이었다. 전혀 이런 이야기는 등장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펄 문제는 앞에 등장했던 얘기가 paraphrasing 돼서 나오기 때문에 앞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내용에 대해서는 바로 여러분들이 오답 처리해 주실 수 있어요. 자, D를 또 들어볼게요. D는요? D. He was king of the Egyptians for a period of time. 자, 그는 한때, 한동안이란 얘기죠. 한때 이집트의 왕이었다. 맞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overthrow 했잖아요. 그 호르스의 아버지, 호르스가 태어나기 전에 호르스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왕위를 이렇게 overthrow 하면서 이 사람이 왕이 됐었다고 했었기 때문에 앞에 나왔던 내용을 반영해서 바로 D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오늘도 Part 1부터 5까지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복습해 주시고요. 가지고 딕테이션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발음을 한 번씩 해보세요. shadowing, echoing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리스닝이 정말 큰 도움이 되니까 다 꼼꼼하게 공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어휘력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아시죠? 그래서 소리 내가면서 소리나 액센트 같은 데 신경 써가면서 귀로 잘 알아듣는 연습 많이 하시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예상 특강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수 잡는 Hackers.